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김세영 에디터입니다. 네, 김시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기호에 따라 곁들이세요라는 워크숍을 진행하셨어요. 네. 네, 저에게는 되게 굉장히 배고픈 시간이자 또 오래간만에 함께 밥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감각을 좀 소환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네, 기호에 따라 곁들이세요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기호에 따라 곁들이세요는 줌을 매개로 해서 그 참여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요리를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그런 워크숍이고요. 그리고 또 참여자가 모두 여성분이신데 그래서 요리를 둘러싼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워크숍을 기획하시면서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를 좀 유동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예술교육도 가르치고 계시고 한데 그래서 좀 더 이런 교육 권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의식과 요리라는 매개를 만나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교육 권력이 뭐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교육 권력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교육 권력을 먼저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관계가 아닌 이제 다른 관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제가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큰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에디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르치는 자리와 이제 배우는 자리가 좀 이렇게 번갈아가고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인 학교 수업에서는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트 프리즘이라는 좋은 기회에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눔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 기호에 따라 곁들이세요는 5명의 참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여자 한 명이 요리 하나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요리를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나는 요리를 하나 알려줬지만은 워크숍이 끝났을 때는 5가지의 요리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나눔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제 가르치는 자리와 배우는 자리가 뒤바뀌는 거, 그리고 나눔, 이렇게 두 가지가 큰 키워드라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매개체를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요리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요리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되게 사회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사람의 식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식습관이라든가 사회 제도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요리라는 것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관계 형성을 위한, 그러니까 관계 맺기를 위한 매개체로 계속 작용을 해왔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제 적절한 제가 생각한 이 두 가지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저도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요리를 이제 계속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리라는 게 하나의 레시피가 있더라도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갖고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식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요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예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러면은 요리를 이런 식으로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참여자분들과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를 자꾸 나누고 이제 바꿔보고 네. 또 레시피의 기호도 또 스스로 선택을 해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선생님으로서의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나눠보니까는 실제로는 좀 어떠셨어요? 관계 속에서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은 그 권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저는 일단은 역할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일단 워크숍을 전체를 기획한 기획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워크숍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선생님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 워크숍에 대한 그 소개도 하고 그리고 미술과 요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작업들과 작가들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참여자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그 참여자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진행자 역할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자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진행자가 어쨌든 흐름을 끊거나 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자에게 또 일정한 권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진행자로서의 뭔가를 그렇게 다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참여자 선생님에게 맡기는 편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학생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배우는 학생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 자리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리 이동을 하면서 관계 맺기가 참여자분들과 관계 맺기가 이렇게 형성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기획자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 약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워크숍이 내가 이전에 했던 수업이나 이전에 했던 워크숍하고 달리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요리 워크숍인데 요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요리를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주의 요리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참여자분이 요리를 결정해야지 그 결정한 요리에 맞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그 요리에 맞게 또 워크숍이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주 달랐어요.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상황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는 꽤 큰 뭐 도전이라면 도전 이런 거였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 파도 타기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그 흐름을 굉장히 잘 봐야 되고 또 잘 타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워크숍 당시의 장면들이 이제 들으면서 계속 떠올랐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의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막 이렇게 계속 네네. 여쭤보시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작하실 때는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뭐 근황에 대해 여쭤보신다던가 네네. 이제 근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기억하시고 또 진심으로 물어봐 주시고 하셨던 것도 기억에 남고 하는데 그 당시를 조금 더 소환해 보면은 참여자분들이 이제 오늘의 선생님이 되어서 매주 이제 스튜디오를 방문을 하시는 형태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줌으로 이제 워크숍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제3자로서 이걸 계속 봤을 때 그 모습이 되게 각자 다른 공간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도 한 화면에 같이 비치니까는 좀 공동의 부엌 같기도 하고
또 냄새가 이렇게 요리하는 냄새가 타고 넘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배도 같이 고파지고 이랬던 시간인데 처음에 워크숍을 기획할 때에도 줌으로 이런 풍경이 좀 연출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상상이나 그런 방향이 좀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네, 그거는 지금 방금 에이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상상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줌을 그러니까 줌이란 플랫폼을 하나의 이제 공동 주방 혹은 이제 공동 식탁, 그러니까 커다란 식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같이 하고 같이 나눠 먹는 상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줌을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일종의 이제 식탁 같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줌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그 줌이라던가 뭐 스카이프라던가 뭐 페이스타임이라던가 이제 여러 그 온라인 화상 통화 회의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쓰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은 그냥 친구들끼리 줌을 켜놓고 그냥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마치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혹은 카페에 있는 것처럼 그냥 줌을 켜놓고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공부를 하고 누구는 그냥 왔다 갔다가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화도 나눴다가 또 자기 할 일을 했다가 뭐 이런 그 풍경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풍경을 좀 수업에서도 워크숍에서도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학교 수업에서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혹은 이제 지금같이 기호에 따라 곁들이세요에서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리를 하게 되면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화면에서 계속 움직여야 될 테고 때로는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될 테고 뭐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요리를 먹게 될 때는 또 그런 거죠. 일반적인 식사 상황에서는 자기가 음식을 먹는 거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줌에서는 또 그 자기 자신이 먹는 거를 보게 되는 그 이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또 상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짠 하고 보여줄 때 그리고 화면에 이제 같은 요리들이 이렇게 펼쳐질 텐데 그 같은 요리들이 조금씩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겠다.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상상을 좀 했었고, 그래서 네, 줌에서는 이제 줌을 활용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플레이팅이 또 서로 다 다르고 또 네네. 첨가하는 뭐 재료라든가 반찬을 또 네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갖고 네네. 온다든가 이런 각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들고 오는 과정이 네네. 그것도 한편으로는 예술과 되게 맞닿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네. 어떤 특정한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 이렇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레시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무언가들이 나오는 그 광경이 예술 같은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줌 외에도 또 네. 다양한 매체들이 워크숍 과정 안에 있었어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단톡방도 있었고 또 메일도 이제 참여자들과 주고받았고 워크숍 전후로 이제 워크숍북이랑 레시피북도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매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워크북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참여자분들이 이 워크숍에 참여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읽었을 때 이 워크숍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참여자분들이 그냥 와갖고서는 뭔가를 이렇게 그 수업을 받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워크숍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개해서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일종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줌에서 이제 그 워크숍 시간 외에 이제 1대1 미팅을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참여자분이 그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던가 혹은 조금 이제 제가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 1대1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요리에 대한 재료도 이제 같이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숍이 바로 워크숍 당일날 그 참여자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내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 미팅을 그렇게 중간에 했었던 것 같고 참여자 선생님께서 오늘의 선생님이 될 때 이제 그 과정을 함께 요리 작전을 준비하는 네. 루트로 이제 줌을 사용하신 거죠. 네네. 네. 1대1 만남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매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1대1 만남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이 워크숍에서는 요리를 매개로 하지만은 한편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요리 속에 담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또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워크숍의 그 횟수라던가 그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워크숍 외에 다른 시간에 뭔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뭐 1대1 미팅이기도 했고 이메일이기도 했고 또 카카오톡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로 그 참여를 못한 참여자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하루 정도. 그래서 그분이 다 그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저 또한 요리를 이제 복습했죠. 그래서 한번 배웠던 요리를 복습해서 그거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좀 창구로서 카카오톡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하시면서 그 잠깐 지나간 내용이긴 한데 이제 참여자분들과 지금 15통 넘게 메일을 쓰고 계셨고 지금도 또 계속 쓰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레시피북 때문에 레시피북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세요. 워크숍이 끝났을 때 이 워크숍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이런 상상을 했을 때 이게 일단 이 참여자들만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책은 워크숍이 이랬다라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따로 빼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워크숍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면서 요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냥 혼자 다 그 요리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리책의 많은 과정들에 그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개입을 해요. 참여자분들도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별명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 별명들을 이제 받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 소개하는 것과 별명이 이렇게 매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요. 확실히 참여자와 좀 반응을 하고 이야기를 쌓아가고 또 하나의 레시피를 답습하는 게 아닌 형태라는 점에서 좀 유튜브에서 배우는 그런 요리 수업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역할이 많다, 네. 몫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워크숍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또 워크숍이 끝날 때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리 테마에 대해서도 준비하실 때 자신의 그런 레시피나 에피소드도 잘 풀어가셨고요. 네. 워크숍 초반에 자기소개를 하실 때는 좀
다들 이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요리와 친해지려고 합니다라는 쭈뼛쭈뼛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모든 역할들을 굉장히 잘 소화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원인이셨다고 생각하나요? 그냥 생각. 아, 제가 이제 다양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 이제 선생의 자리에 갔다가 뭐 진행자의 자리에 갔다가 보조자의 자리에 갔다가 학생의 자리에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빈 공간이 있고 그 빈 공간을 이제 참여자 선생님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나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 워크숍에는 좀 헐렁한 부분이 있고 좀 구멍이 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움직이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참여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워크숍에 어떤 동력이 있어서 그 워크숍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그냥 워크숍을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정말 참여자분들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어쨌든 좀 젊은 여성분들이신데 아무리 요리에 치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릴 적부터 좀 다는 아니겠지만 어릴 적부터 엄마의 요리나 아빠의 요리나 어쨌든 부엌 공간이 좀 더 친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어려움 없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찾고 요리를 할 때 자신의 기호도 미리 좀 알고 있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과정을 좀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부엌 공간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리 워크숍을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요리를 조금씩 이제 집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 그 요리가 예술하고 관련이 있다 혹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면하고 이제 좀 연관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냉장고 얘기를 하셨는데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렇게 재료들이 막 있잖아요. 식재료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식재료를 봤을 때 어떤 상상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한테. 이를테면 이제 다른 분들은 냉장고 열어서 뭔가 재료들이 있으면은 그 재료들을 보고 이 재료는 무슨 맛이 나고 여기에 뭐를 첨가하고 그리고 이걸 뭐 볶든 끓이든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어떤 요리가 나오겠다라는 그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상한 거를 이제 요리로 실제로 해내는 건데 저는 그런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냥 뭐 파가 있네, 뭐 무가 있네, 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레시피를 보고 나서 이 레시피에 맞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산다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예술하고 되게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한 게 예술도 역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그 재료들이 꼭 이제 뭐 미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예술을 상상했을 때 각각의 재료들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해내고 그리고 그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가 나온다, 이렇게가 사실 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되게 요리와 예술이 닮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요리에 관한 이제 저의 상상력 부족을 이렇게 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이 더 많이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막을 수 있고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어 볼 수 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끝났으니까는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워크숍을 구상하실 때 문제의식을 좀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하셨고, 또 참여 대상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어요. 네. 네.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좀 이어가셨는지 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이라는 단어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좀 저도 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하면 그냥 뭐 시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주어지니까 시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민일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시민이 참여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어쨌든 이제 여러 대상들을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여성으로 좁혀 들어간 그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민이라고 이렇게 묶지만은 그 시민 안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민 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게 그 큰 울타리 안에서 중심과 가장자리가 있다면은 누가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가라거나 혹은 누가 시민이라고 하지 같은 시민이지만은 누가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누가 더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대상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워크숍 OT 때 이제 그런 예술과 요리에 대한 발제를 좀 해주시면서 네네.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남성은 셰프로서 서 있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은 그런 위치성이 계속 보이는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는 좀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요리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그러니까 셰프 하면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뿅 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 전공으로 삼고 있는 미술에서도 요리를 다루는 미술가 하면은 여성을 상상하기보다는 남성을 상상하는 그리고 실제로 리서치를 했을 때 남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직 혹은 전문적인 무언가를 다루는 거는 그게 요리건 무엇이건 간에 남성 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요리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면 그건 이제 여성 쪽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워크숍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획하면서 이제 저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네, 기호에 따라 곁들이세요를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나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상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지점이 있으셨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쉬움이나 앞으로 어땠으면 좋겠다. 일단은 아쉬움이라면은 이제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워크숍 외의 시간에 뭐 카카오톡이나 메일이나 또 1대1 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 아쉬움은 아마도 제가 그 요리를
그 매개로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워크숍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덜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나눴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워크숍의 기간이 길어지고 매번 워크숍을 할 때 그 시간이 늘어나면은 해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 프로그램의 호흡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게 12회차, 20회차 늘었을 때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아졌을 때 이게 그냥 반복되고 있다, 공회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색다르게 무언가를 변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만약에 이제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간이 늘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전체적으로 나누고 나니까는 이제 워크숍을 짜시고 기획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계산을 하시고 또 다음을 좀 타진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네. 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에디터의 입장으로 늘 줌 화면 너머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워크숍을 기획하시면서 어떤 짜임들을 만들어 갔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